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점유권하고 소유권 파트 보겠습니다. 점유권 파트가 4페이지 되고요. 소유권 파트가 좀 되죠. 점유권은 아까 그 210조까지 있습니다. 192조부터 210조까지. 점유권의 취득. 간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보존 등기가 중요하죠. 토지, X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X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 갑이. 여기다 해야 되겠네. X토지, Y 건물 뭐 이런 식이니까. 이랬을 때 특별사정이 없는 한 갑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 X토지에 대한 갑이 이전 등기를 했다면 갑이 X토지에 대한 점유도 남으로부터 이전받은 걸로 보는데 보존 등기 됐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2013년도 판례 아닙니까? 이게 보존 등기. 아까 보존 등기 추정력 있다? 보존되었다는 것만 되지 보존되었다는 것이지 원시 취득했다는 측면이지 승계 취득, 양도받았다. 양도받았다. 그 점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사실을 입증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밑에 건 놔두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거. 2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지에 대한 점유, 대지한 점유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자, 건물 누가? 건물 소유자가 을이거든요. 을인데 을이 병한테 있잖아요. 임대해 줬어요. 했다 했을 때 누가 땅 X토지를 사실상 지배한다는 겁니까? 건물주. 을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보세요. 여기서 이거 알아야 돼.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건물이 있는데 X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이 없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갑이 소유자라면은 갑의 소유권이 방해가 되고 있죠. 방해가 되고 있는데 X 땅을 점유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Y 건물이 서 있다는 측면 두 가지라냐 이게. 그래서 땅을 점유하니까 인도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도하라 문제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고 213조이고 소유와 X토지의 소유와 점유가 누구냐? 점유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점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 그 점, 확실히 내가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을이 점유하기 때문에 을한테 반환 청구한다. 무엇을? 토지를, 건물을. 토지를이지.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야. 맞죠? 그 다음에 건물이 서 있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214조에 소유와 방해 구조 하에서의 철거를 할 사람은 누구? 을이 해야 돼요? 병이 해야 돼요? 을이. 소유자가 철거를 하지. 임차인이 어떻게 철거를 해요? 을을. 그러면 임차인 병한테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퇴거.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퇴거 청구. 그래서 땅에 대한 점유자는 누구라고?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아닌 자로서 철거 의무자는 이 건물을 산 사람, 등기 없이 산 사람, 그 사람도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피고 적격자가 철거 적격자가 되는데 임차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X토지 Y 건물 잘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좋습니다. 3번 신축된 미등기 건물이 아닌 Y 건물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 갑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건물 부지를 점유한 자라고 본다. 알겠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예.
건물 양수하여 건물에 사실상 채무를 보유한 사람은 법률적으로는 매수인이죠.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이지만 땅을 점유하고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자이다. 간접점유 194조. 전 매개관계 뭐 됐고 반환 청구 관계다. 반환 청구 관계. 그 다음에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했다. 갑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어떻게 해요? 을은 직접, 갑은 간접. 임대차 관계가 뭐라고?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는 유효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효라 하더라도 반환 청구 관계는 유지된다.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관계죠. 이 3번도 최근에 나온 거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기출은 아니어도 적어놨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직접 간접이 있다. 그에 대한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남의 땅에다가 지금 현재 집 지어놓고 집을 빌려주고 했을 때 이 집 지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남의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인데 직접 간접 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4번. 그러니까 땅을 갑이 소유하는데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건물 지어놓고 또 병한테 임대해줬다? 그 건물의 관계가 간접 직접 관계다 이야기예요. 다들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라 부진의 채무다.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렇다. 4번 전매개 관계는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법률 규정과 국가 행위에 의해서도 설정됐다. 전매개 관계는 우리 봐봐요. 우리 아까 법조문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 기타 관계 속에 법률 규정, 그 다음에 또 뭐? 국가 행위. 그래서 위임 조례 등 근거한 기관 위임으로 수임 관청이 사무처리에서 점유한 경우 위임 관청은 간접 점유자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 반드시 유의할 필요도 없다. 끝머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는 이것은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지시복종관계. 그래서 갑이 신초관 건물의 경비원 을이 지시받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지시받아 지시복종관계.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누구? 갑. 을은 점유자 되지는 못한다. 다만 점유보조자가 자력구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갖지 못한다. LG전자 대치정 대리점 소유자 갑과 종업원을 종업원 지시복종 점유보조자. 1번 점유보조자로서 갑에 대해서 점유권 인정 안 되고 보호청구권 인정 안 되는데 2번 절도범이 훔쳐 달아날 경우 보조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이 인정된다. 다만 점유주의 권리를 대입 행사한다라고 한다. 점포에서 물건을 사는 비용이 점유보조자 을을 권리자로 믿고 물건을 샀다. 점유보조자는 무권리자죠. 무권리자가 판거라서 선유취득 문제가 생긴다. 선유취득. 만약에 점유보조자 을이 이렇게 주인 것을 훔쳐 팔았다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게 도품이 되나요? 도품이 안 됩니다. 도품이 아니에요. 절도로 주인이 고소는 하지만은 이것은 도품은 아니야. 도품으로 되면은 선유취득에 있어서 원소유자가 도품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요. 선유취득 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도품으로 보지 않더라 판례요. 도품성은 부정. 249조 문제이지 250조 문제가 아니다. 그 점 4번 점유보조자 을이 사실상 지배하게 됐다 하면은 점유주가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취득한다. 그렇죠. 물건 들어왔어요. 본사에서 물건 들어왔어요.
해서 종업원이 그것을 가져오면은 주인이 점유권 취득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5번 점유보조자 을이 매장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금반지 주었다. 그는 유실물의 습득은 누가 유실물 습득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죠? 주인이. 그래요. 소유자 사지 않더라도 점유보조자 을에게는 점유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이 금반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표가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점유보조자는 주종관계고 그 다음에 간접점유는 대등관계예요. 대등관계. 그런 관점에서 쭉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 발생 원인에서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판례 공부할 때 공법상 관계 그거 외워두세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공사 고속국도 부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고속도로 대한민국 거죠. 대한민국의 점유 보조 지시받아 한단 말이에요.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부지에 대해서 보조자다.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간접 점유한다, 뭐 직접 점유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이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공단 자연 무슨 공단이 있어요. 공단이 나중에 반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점유 관계이지 지시받아 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아니다.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좀 효과적인 측면을 잘 보시면서 해보면 될 거예요. 될 거다. 점유 모습.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는 어느 시점부터? 소 제기 시부터 악의 간주예요.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언제다?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말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해가지고 점유자가 피고로서 패소 판결 확정됐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돌려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패소 판결 확정 시. 그 다음에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은 소제기 시. (2번) 본권에 관한 소 이건 봤었어요.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당해도 반환 청구 다 들어간다. 점유자는 패소할 것이다. 악의 간주 시점은 소제기 시다. 소제기 전까지만 점유자 가시수취권 갖는다. 3번 소유의사의 유무, 자주점유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한의 성질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소유의사라고 하는 것은 돌려주지 않고 내가 꽉 가지고 있겠다라는 의사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너 어떻게 해서 점유했는데 객관적인 권한이 뭐야? 객관설 이렇게 한다. 권한의 성질. 그 다음에 타주가 자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타주가 자주 바뀌려면 어떻다? 권한을 새로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소유의사 표시를 해야 돼. 두 가지예요. 권한을 취득, 권한 매수, 권한 취득. 상속은 안 돼요. 상속은 권한이 안 되고 매수 혹은 자기한테 시킨 사람한테 대해서 소유의사 표시. 그럼 소유의사 표시하면 놔두겠어요? 놔두지 않겠죠. 해야만 하고 끊어주고 슬래시하고 다만 대장상에 등재를 하든지 그 다음에 그 보존 등기를 했다든지 하더라도 자주로 되는 게 아니야. 예? 등기나 등재는 타주를 자주로 만드는 행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 딱 나와 있어요. 4번 밀부상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97조에서. 왜요? 소유의사, 선의, 평원, 공연 네 가지만 있잖아요. 판례는 두 번째 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 취득자가 무과실 주장 입증. 그 다음에 밑에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도 마찬가지.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도 무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과실 추정 안 된다. 판례 245조 이하. 5번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인이 A라는 사람이
X 시점, Y 시점에 점유하면은 계속해서 추정된다. 이것만이 아니고 B가 이렇게 승계를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최초의 시점과 최종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승계 계속 추정이 인정되고 승계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승계 사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계속 추정. 6번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라 하더라도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자주 추정되는 거죠. 승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문이고 이해되죠. 여러 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라면 못 풀 수는 있는데 이게 뽑아놓으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한 때 상속이요. 상속. 상계 아니라 상속. 이 X토지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10년간 타주 점유. 그 다음에 사망해서 상속인 을이 10년간 점유. 상속인은 어때요? 자기만의 점유. 자기만의 점유. 주장할 수 있느냐. 분리가 가능하냐 이거죠. 분리가. 분리가 안 되고 병합만이 가능하단 말이죠. 병합만.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로 하자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다라는 거. 피상속의 점유의 하자를 그대로. 아버지가 타주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타주가 되는 거지. 야, 나 점유를 시작했을 때 내 것으로 알았다. 내 것으로 알았다. 타주가 자주로 되려면 어떻다? 권원을 취득. 진짜 주인한테 매수를 하거나 진짜 주인한테 소유의사 표시를 하거나 이래야 돼요. 나 상속인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전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속인은 피상속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분리를 주장할 수 없고 점유하자의 승계는 인정하여 피상속의 점유가 타주인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해서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모양을 달리하는 게 아니어서 자주로 되지 못한다. 8번 점유자 권리 추정 200조. 이것은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관해 X토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 어떤 동산, Z 동산에 대해서 갑이 점유하고 있다면은 이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X토지나 Y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갑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이 안 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고 등기가 없는 경우나 등기가 멸실됐을 때는 대장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 목적물의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5번 별표예요. 점유자 회복적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 201조, 203조 이것은 몇 조를 전제로 한다? 213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201조, 201조, 202조, 203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알려주겠어요. Y 건물이 있는데 Y 건물을 갑이 소유합니다. 소유자. 그 다음에 을이 Y 건물을 점유합니다. 이 관계가 뭐냐면은 213조의 소유물 반환 청구 관계.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 못하면 어떻다? 반환을 해야 돼요. Y 건물을. 이것만 반환을 구합니까? 사용료 달라, 훼손됐다, 이런 걸 주장하죠. 그러니까 741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아울러 한단 말이에요. 213조 and 법정채권 같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항변하는 게 201조 1항의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에 항변하고, 그 다음에 훼손에 대한 항변하는 게 202조의 선의 자주다, 현존이익만 배상하겠다, 이런 항변한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개별적인 것이 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오히려 203조에서는 뭐라고? 내가 목적물 점유를 하면서 필요비 이익비 지출했기 때문에 그걸 안 주면은 유치권 갖겠다, 이런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악의의 점유자는 비용산 청구 갔는데 선의 점유자 그 유치권을 못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 수차용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요거 202조 그 법조문 그대로 뭐 변호사 별리스트 다 나왔고, 선의에 대해서 자주 타주 불문하고, 선의에 대해서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 선의의 점유자 과실취권 할 때 선의 자주, 오신 소유권자, 선의 타주, 오신 임차권자 다들 선의 점유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뭔 안 돼요? 오신 질권자, 오신 유치권자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선의는 무과실을 요한다라는 뜻이에요. 판례가. 3번 타인 소유물을 권한 없이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을 반환한다. 권한 없이 점유. 근데 X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해가지고 땅에 대한 이익을 갖는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체로 인한 지연선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의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201조 2항이 아니라 748조 2항이다라는 게 판례. 여러분들 201조 2항 아까 읽을 때 대충 읽었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만 나와 있잖아요. 예? 과실만 나와 있지 이자, 뭐 지연이자, 지연손해 이런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것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748조 2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4번입니다. 이게 그 구체적인 예가. 한전이 권한 없이 타인 농부 소유의 X토지 상공에 송전선 설치 사용했다. 그리고 송전선 걷어내야 돼, 안 걷어내야 돼? 걷어내고, 걷어낸다는 게 방해 제거하고 땅 반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땅 사용료 뭐예요? 상공만 사용하니까 구분지 상권 상당의 사용료를 줘야 돼요. 그것도 돈이죠. 돈 늦게 주면 어떻다? 지연이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한다는 뜻이다. 구분차 상하는 임대상당의 부당에 대해서 점유율에 이자 동반한 이자 지연손해금 인정했다. 그 다음에 판례는 계약 해제에는 548조가 그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201조 1항의 적용은 배제된다. 무지 중요. 아니 어떤 사람이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 Y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데 그 계약이, 잘 봐요. 그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어. 무효나 취소했으니까 그 Y 건물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죠. Y 건물만을 말해요? 아니죠. 사용료 달라, 훼손한 거 달라 하죠. 사용료 달라 할 때 매수인이 선의의 매수인이라면은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죠. 선의 점유자 과실취권 갖는다 하죠. 이 관계가 무효 취소가 아니라 해제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무효 취소나 해제나 다 부당이득이요. 그러나 해제에 있어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의 특칙이다. 그게 바로 몇 조에 나와요? 548조 2항에 돈은 이자 줘라. 선악 불문하고. 따라서 물건 줘야 되는 매수인도 선악 불문하고 뭘 줘라? 사용료 다 줘라. 따라서 계약 해제에 있어서 선의 매수인한테는 201조 1항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멋들어지게 복잡하게 아니라 멋들어지게 뭐 1시간 이야기 해도 뭐 기억을 못하면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료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다. 201조 1항 적용 안 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을 사유로 멸실해서 멸실훼손하면 202조 해야 된다 했죠. 악의의 점유자는 전부배상, 선의 점유자는 이 현존하는 한도,
선자 이름, 여성 이름이 선자야, 선자. 선이 자주, 이것만 현존. 선이 선타, 악이 다 전손해배상. 알겠어요? 현존배상이 아니다 이거지. 200이죠. 이것도 헷갈려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점유자의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 유비 다. 다만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나 유효비만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의 필요비. 그래서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맞죠.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하지 못하니까 일체의 것을 다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3조 관련돼서 점유자 유표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 그 질병의 상환에 관해서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예컨대 어떤 거? 임대차 626조. 그 다음에 수급인이라면은 664조에서 보수 청구 뭐 이런 거 이렇게 됩니다.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해서 야, 그 목적물 잘 나왔지, 좋지, 좋아졌지, 객관적 증대됐지 하면서 그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즉 계약관계에 있는 점유자가 계약관계에 있는 자한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 요걸 주장해야 되는 거지. 이 임대인하고 도급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그 사람한테 대해서 그 목적물 좋지 하는 걸 주장 못한다. 이게 바로 뭐라냐면은 전용물 소권을 부정한다 이런 말도 돼요. 다시 점유자는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청구해야지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법조항이나 법률에 따른 변호사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임대인이나 도급인 아닌 점유 회복 당시에 또 다른 소유자에 대해서 203조상의 주장을 못한다. 따라서 203조상의 점유자의 변호사 청구권은 어떤 사람? 계약관계가 없는 점유자의 변호사 청구권을 말한다. 점유 청구권.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횡령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기. 직접 점유자가 어때요? 그 배신 때렸죠. 이러면은 이 관계가 단절돼. 점유의 경우에 단절. 그 다음 2번 점유소에서는 그 점유소란 말은 점유물 반환 청구에서는 선의 악이 따지지도 않고 평화를 깨뜨리면은 그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또 정당성이 있다 없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권자의 그 물권 청구권을 말하는 겁니다. 침탈 당한 자는 현실적으로 목적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피고가 누구냐 이거지. 피고가 현재 침탈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지. 침탈자로부터 새로 어떤 취득한 사람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그 점유하지 않고 그 넘겨버린 사람한테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점유자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은 어때요? 절도 강도. 204조 1항상에 침탈은 절도 강도를 말하지 유실, 사치, 공갈 말하는 게 아니다. 침탈 특별 승계인이 선일 때는 할 수 없고 악의인 때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반환 청구권은 1년 실체기간, 출소기간 판례. 205조의 실체기간 역시 출소기간 판례. 7번 직접점유자의 임의로 점유를 남의 양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가 뺏겼을 때 간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는 거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때는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물청 213조를 주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7번 점유서 봉헌하는 208조 점유자의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침탈자가 물건에서 소유권 기타 본권하였다는 사실은 횟수 청구권에 아무 영향이 없다. 횟수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이야. 반환 청구권. 점유자 정당한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 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피고가 소유자다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가 침탈해 갔으면은 그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고인 소유자는 내가 소유자니까 그랬다 하는 항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래 내가 알았다. 점유 반환한다. 그 소송에 진다. 다만 반소로서 내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점유권의 기한서 본권의 기한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개의 것으로서 종목취소 금지 시행은 없고 비판력도 미치지 않고 그래서 동시에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일반 소에 패소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를 해도 기판력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소유권 파트인데 소유권 파트에서 중요한 게 1번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그 다음 7페이지에 취득시효 한 20개 정도씩 되어 있죠. 자료가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선의취득 11페이지에 공유 쪽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합유총유 15페이지에 15, 16에 명의신탁 이게 이제 이 소유권 파트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 보다 보면은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전문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건데 이제 어찌 보면 시험은 보면은 이 속에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보면은 표도 잘 돼 있고 자 법조문을 좀 한번 훑어드릴게요. 소유권 파트에서요. 소유권 파트 X토지 Y 건물이라는 이제 물건,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Z 동산. 이게 다 합해서 이제 물건이잖아요. 물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사용수익 처분한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11조에서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12조는 뭐라 돼 있어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나오고, 진짜 중요한 것은 213조, 14조, 소유권의 기한 물권의 청구권, 이게 중요합니다. 215조부터 244조까지 상린관계,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집합건물법. 어려워요. 어려운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 안 나온 걸로 돼 있더라, 이 말이죠. 무슨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시나, 그러니까 사시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이나 변리사나 다 별로 안 나오더라. 전혀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고, 그래서 213, 14조가 이제 뽑혀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뽑아놨다. 그 다음에 소유권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가 소유권 취득이라는 거 245에서 240, 261조까지. 그럼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등기하는 것은 법률행위로 취득할 때 등기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어때요? 취득시효 245조 1항에 점유취득시효 242조 45조 2항에 등기부취득시효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 설명해 놨고 기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인데 부합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은 거의 별로 안 나오고요. 별로 나오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부합이 많이 보이긴 하더라. 그 다음에 공동 소유에서 공유 합의유 총유인데 합의유는 거의 잘 안 보이고 공유가 거의 절대적으로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총유도 조금은 보이더라 이거죠. 공유가 212조부터 270조. 공유물 분할 이런 거요. 그다음 공유 지분 관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이야기. 200
2조, 4조, 248, 11조 뭐 이런 데가 중요하고 특히 4조 1항, 2항, 법문단서 그다음에 3항 뭐 이런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뭐 등기 명의 중환사 명의시탁하고 계약 명의시탁 관계 이해하면 되는데 여하튼 소유권이 그냥 물건을 쳐고 13, 14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등립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245조 1항 공유도 거의 출제가 됩니다. 명의시탁은 뭐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뭐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들은 좀 많이 아주 깊이 있게 내지는 않아요.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 파트는 뭐 저렇다라는 건데 213조를 한번 봐보세요. 좀 몇 개 이제 보시고 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3, 14조는 아주 잘 적어놨죠. 별것도 아닌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보려고 할까요? 자, 소유권이라는 절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놈의 뭐 불법행위 부당이득은 뭐 요건이 좀 더 뭐 있죠.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니 뭐 손해 발생이니 뭐 있는데 또 부당이득도 뭐 이득이니 손실이니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이거 뭐 그 213조 보니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구할 수 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소유자 원고 내가 소유자다. 그 다음에 피고 네가 점유자다. 요거 입증하면 반환을 구하는 거니까 직성과 손해 발생에게 필요 없다는 거. 다만 상대방은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항변하면 된다. 이때의 구체적인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201조, 203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 소유권 침해 당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소유를 반환 청구하겠죠? 그 자체 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한 거 돌려달라 하죠. 그 다음에 손해 끼친 거 돌려달라 하죠. 741조, 750조. 그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점유자의 항변이 201조, 203조까지 항변이다. 그걸 바로 뭐라고 표현했더라?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그 다음 24조를 봐보세요.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이게 바로 소유권의 그냥 방해 제거 청구. 대표적으로 뭐 두 가지 알면 돼요.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침해한다. 엑스토지에 대한 Y 건물 철거 청구.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것들입니다. 쭉 넘어와서 245조 1항 봐보세요. 245조. 그걸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점유한 자는 쉽게 말해서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점유를 어떻게 하라고? 20년간 어떻게? 소유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저 나오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20년간 점유를 한 이후에 등기 안 하면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한테 팔아서 등기했을 때 제3자가 보호되는 제3자가 누구고 아닌 자가 누군가. 이게 이중매매 유사법률 관계가 되고요. 245조 2항 10년간 소유자, 이것은 등기한 자가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한 자, 10년간 소유자 등기한 자가 어떻게 점유한다? 5개죠. 소유사, 평온공연, 선임무과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7조의 1항에서 소급표가 있고 그 다음에 247조 2항에서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중단 중요해요. 중단 중요하다. 선점습득 발견 별로 안 중요하고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개념. 부합의 개념이 어떤 거? 부합. 붙어 있어가지고 떼려면은 돈 많이 들고 떼려면은 망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 나와요? 257조.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런 뜻이에요.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 261조. 보상은 해야 된다.
전호주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74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말씀 드려볼게요. 259조 가공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도급에서 나올 텐데 도급이요, 도급. 도급에서 도급에서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수급인이 자기 재료 돼가지고 건물 짓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도급에서 넘겨주는 걸 제작물 공급계약이라고 하는데,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서 그 완성물의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해서 가공에 관한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가공에 관한 규정은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점유자의 변호사 청구에서 말한 대로 계약 관계가 없는 가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급에 있어서 가공자는 이것은 도급의 법리, 계약 법리에 따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 63조에서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끊어주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단 말은 합의와 다르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뜻.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사용한다. 전부를 사용해가지고 타방에게 손해 끼치면 부당이득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4조. 그러니까 공유 지분 처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공유 지분도 소유권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증 할 수 있는데, 공유물 자체를 처분, 병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공유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 처분하지 전체를 처분 못해요. 그러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이런 거 알죠? 지분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처분 변경, 공유물 자체의 처분 변경. 여러분들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은 어떻게 돼요? 총의 결의 매우 중요하죠. 강행규정 276조이라. 그다음에 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관리 동그라미, 관리 대단히 중요하죠. 관리. 관리는 보존 이용 계량인데 보존에 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다는 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서에. 관리 사용하는 거 주의합니다. 66조 지분 비율로 관리비 부담한다. 이것은 내부적인 관계에서의 문제다. 내부적인 관계에서. 공유자가 1년 이상 지체했을 때는 매수 청구 들어간다. 그 다음에 267조에서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죽었다 하면은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한테 귀속이 된다. 그죠? 탄력성. 공유 지분의 탄력성. 지분 포기했다. 국고귀속이 아니에요. 다른 공유자에 넘어가고, 상속인 없이 죽었다. 국고귀속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늘어난다. 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있는데 합의물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합의물은 조합관계의 조성된 조합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의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산 청산할 때만 분할을 청구합니다. 269조 중요하죠. 269조 매우 중요하죠.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됐다면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한다. 이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그럼 협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협의상의 이행 청구를 하더라.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다? 형성의 소를 제기한다. 형성에서. 그래서 형성 판결을 내려줬다 하면은 막바로 그 판결의 효과에 의해서 막바로 물권 변동이 생기지만은 소를 제기했더니 조정하자 해가지고 협의됐더라 했을 때는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 되더라. 이런 말. 이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말은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그 분할 불능이거나 분할로 인해서 손해보더라. 그러면은 경매를 한다. 경매.
70조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나오고, 그다음 71조부터가 합유 쪽이죠. 합유. 합유는 공유하고 좀 다르다는 측면. 조합이 결성되면 어때요? 함부로 다른 사람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73조 1항.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문에 대한 지분 처분 못하고 분할 청구를 못하고, 그 다음에 272조 합의물 자체를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 보전행위는 각자가. 근데 여러분들 합의물 엑스토지 Y 건물이라는 합의물을 처분한다. 이게 바로 업무집행일 수가 있죠. 업무집행, 조합의 업무집행. 업무집행은 계약법에 706조 2항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합원의 과반수, 또 업무집행 조합원의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72조에서는 전원 동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어떤 관계? 272조보다 706조 2항이 특별법이다. 이런 논리. 그 다음에 76조 총유.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해야 한다. 이게 출제가 된단 말이죠. 총유물 관리 처분. 그러면 총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는 게 뭐냐?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가 아니라 총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보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대출 받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또 중개료 부담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채무 부담 행위니까 그것은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 점, 그래서 정관 기재가 됐을 때는 유효지만은 정관 기재가 됐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악의 과실의 자액에 대해서만 대항 가능하다라는 논리. 근데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총회 결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 하면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 표현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논리. 그 다음에 부실법에서는 4조 1항에서 약정 무효고, 그 다음에 등기 무효.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몰랐을 때, 매도인이 몰랐을 때는 그렇지 않다. 수탁자 소유다. 그 다음에 8조에서 종중 배우자 명의 수탁이 유효인 경우가 있다. 조세포탈, 강제표면탈, 기타 법령 해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서 이런 정도가 이제 그 뭐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소유권을 이제 파악하려면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것입니다. 9시가 좀 넘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